살풀이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총리는 실질적 행정사구로 통하라는 후반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를 대표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위치에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을 찻대기라는 발언한 게 좀 심했죠.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보나 그래 말씀하시는데 시사들을 1월로 인터뷰 보면 또 2007년도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이래 한 일 있죠. 그건 한나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래 말한 일 있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보면 한나라당이 전다는 소리죠. 예선에서. 그럼 총리의 언론관계 발언도 잘한 겁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 조선동화가 손학이 있다면 다른 언론과 방송은 총리 발 아래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에 취해 오만해질 때 중심은 정권을 떠납니다. 우리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경계 책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장관님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두 번이나 말했어요. 국민들이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것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이나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두 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 김포 경계 책임자를 보면 장관은 관리 책임자죠. 그리고 합참의장은 지휘 책임자, 그리고 현장 책임자는 그게 해병 이사단이 됩니까? 안 그러면 육군이 됩니까? 네, 일단은 뭐 해병 이사단이고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지휘 책임도 져야 되고 관리 책임도 져야 되고 현장 책임도 져야 한다. 이미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그 이야기를 장관 입으로 두 번이나 해요. 국민들이 국방을 신뢰하지 않고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그 사건은 무거운 사건이에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국방부 검전 예산에 북핵 대비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 단순하게 뭐 몇 개 사업에 얼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방 대표적인 것만 북핵 대비 예산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북핵 위협이든 다른 어떤 위협이든 우리가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을 해서 다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보세요. 북한의 위협 그거는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정찰 군인은 군인답게 답을 정찰. 장관께서도 공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군인은 단순 명령에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 두리뭉실하게 북핵 대비 예산이 지금 장관께서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북핵 대비 예산이 비대칭 전력인데 아까 한기호 의원이 물었을 때도 참모총장 답변 들어보니까 그럼 군답지 않는 답변. 군인은 단순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는 종국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비겁하지 않아요. 존경받는 제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비겁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존경받는 군인이 되고 존경받는 제복이 된다. 그런 제복 존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튼튼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에 가는데 공중거북이를 사용한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오늘부로 돌아오는 국방부 장관이 전투용 장비를 자기 자가용처럼 1억 5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회의에 참가하려고 타고 가는데 미국에 전투하러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공중거북이를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 행사 나갈 때, 회의 나갈 때
이 공중급유기 타고 가도 되는 겁니까?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F-35 전투기 타고 가지.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면. 빨리 가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다들 군기지로 바로 민항기 타고 얼마든지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공중급유기 국민 예산으로 3천억을 들여가지고 작전에도 빠듯한 전투용 장비를 자기 해외 출장 가는데 그걸 타고 간다? 그게 장관으로서 제대로 할 태도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군이 응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3천억짜리 자가용 타고 이거 보니까 22명이 간다고 돼 있다. 민항기에 타고 갔다 오면 안 되는가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격리를 면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군공항으로 직접 내림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방역수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제를 위한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총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2002년도 병풍 공작 사건이 있었어요. 김대호 폭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도 병무청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한 것을 보고 시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군이 위상이 폭락을 했다.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그냥 국방부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보면 될 것을 왜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의 중심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육군 총장을 했잖아요.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입니다.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휩쓸리게 군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군이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그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국군 참모총장 했으면 그 사건 내용 잘 알 거예요. 그래도 입장 표명을 말았어요.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군이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복에 대한 존경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